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대이고, 또 비트코인 역시도 어제 이어서 벌써 마이너스 1.6%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 없이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하지 않은 채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지금 돌변하면서 우리 코인장의 하방 압박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시다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악재가 오늘 하나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일본의 엔케리 청산 공포가 현재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케리 청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이 트럼프가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악재는 다시 호재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충분히 엔케리 청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청산 공포가 해소된 이후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이 악재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이 해소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우리 조금 신중히 주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도 되시고 공부 되시고 힘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리플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에서 5달러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4달러를 향한 강세 시나리오도 이제 나타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유명 분석가 이그라그 크립토는 이번 상승장에서 리플이 4.4달러에 도달할 경우에 지난 2018년과 유사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번 강세장은 보다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4.4에서 5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첫 번째 목표가로 13달러를 제시를 했고, 또 현재 가격 대비해서 308% 상승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3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두 번째 목표가는 27달러로 전망하고 있고, 또 이런 강세가 지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4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리플은 3.1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많은 분석가들은 이 4에서 5달러의 돌파를 위해서는 3달러 지지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엔케리 청산이 실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 3달러가 4,300원 라인인데 이 구간이 좀 무너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우선 이 엔케리 청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자 기사이고, 일본이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엔케리 청산 가능성이 현재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엔케리라고 하는 건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한데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이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이제 올랐었는데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이제 이로 인해서 좀 줄어들게 됐고, 또 그래서 이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왔고, 이것을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이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리플뿐만이 아니고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큰 하방 압박이 예상되는 바이죠.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 30%로 계산해 본다면 30%면은 많이까지 내려갔네요. 거의 3,1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이 3,100원은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해서 이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가 나타났는데, 이때 당시 고래 세력들이 역대급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약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달러는 어느 정도 지금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이 3,000원 구간까지는 강력한 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엔켈의 청산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조정한 이후에 다시 반등은 전개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단기적인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급락 흐름이 전개된 이후에 트럼프가 하지 않았었던 행정명령을 하면서 요때 하면서 아마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급락 흐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비중 관리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될 때 단기 고점에서 미리 비중을 살짝 덜어내는 거고, 눌림목에서는 다시 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가 이런 악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곧 이제 해결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코인상의 방향성은 이제 곧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드디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우리 리플도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리플과 솔라나 선물 계약을 2월 10일자로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ETF 출시를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게 되죠. 자, SEC 같은 경우도 ETF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현물이죠.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선물 이 상장 여부입니다. 자, 이번에 선물 계약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현물 ETF 출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제 SEC는 모두 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선물 계약이 출시가 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ETF 출시도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SEC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과 솔라나 도지코인 ETF 승인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겐슬러가 물러나면서 이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마크 위에다가 새로운 권한대행 의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는 이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 예정인데,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과거 SEC가 이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요. 또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도 이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의 이 포갑적인 행보를 내부에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제 이끌게 되면서 리플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화적인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리플과 SEC의 소송까지도 자, 이제 곧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는 바이죠. 네, 그리고 SEC가 이번에 1월 23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3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끝났을 것인데, 비공개 회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SEC는 새로운 의장 체제에서 첫 비공개 회의를 예고하면서 리플 소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띤 공화당 소속의 마크 위에다가 새로운 임시 의장으로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고,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소송 해결 그리고 행정 절차 합의 등 이런 논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는 리플과의 소송이 곧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SEC가 이번에 항소를 강행했는데, SEC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항소 또는 철회 여부가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닌 투표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자, 만약 SEC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소송 종료를 결정하게 되면은 자, 리플은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리플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총 원래는 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게리 겐슬러도 좀 물러났고, 그리고 이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의 SC 위원 한 명이 최근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크 우에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그리고 캐롤라인 크렌쇼가 있습니다. 이 캐롤라인 크렌쇼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인사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했었고, 또 리플과 SC의 소송에 대해서도 그 선두에 서면서 리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군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캐롤라인 크렌쇼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퇴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물러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은 유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비공개 회의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SEC가 항소를 처리하는 형태로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폴 애킨스가 이제 곧 임명이 되게 될 것이고,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과 SEC의 소송을 곧 끝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SEC 위원장 애킨스는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공개 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이 꼭 아니더라도 이 폴 애킨스가 이제 임명이 되는 대로 이 리플과 SEC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은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리플은 다음 목표가 이제 이더리움이죠.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코인입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었는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0배 정도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이게 현재 시점으로는 2배까지 많이 좁혀놨죠.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2배 격차도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다시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 최소한 2배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기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수익관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이런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고, 자,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급락 흐름 전개될 경우 우리는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께서도 절대 놓쳐서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이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우리가 강력한 호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위기라는 말은 결국 위험과 그리고 기회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은 곧 기회를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호재로 삼아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시거나 신상 있으시면 시간 상관없이 영상 보시는 대로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